홍 작가가 계속 그동안 숟가락을 얹어오면서 이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룬이 세계은행 총재를 만났는데 네. 은행 총재한테 음. 정신건강 정책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경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세계은행이 무슨 정신건강을 얘기를 해? 마치 이 기초를 보면 네. 세계은행 총재가 와갖고 음. 정신건강 관련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네. 이건 사실상의 유도 질문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건강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참 많은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라는 차원에서 저희하고 구제 한번 트시죠라고 하는 일종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 분명히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비들이 6개 부처에서 할당이 돼갖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책정이 될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에 들여가는 돈보다 명신이는 이 정신건강 관련한 쪽에다가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도 세계은행 총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신건강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 본질적인 힘의 어떤 그 메인, 이 모든 현재 돌아가고 있는 대통령실이나 대한민국 행정부의 바닥 안에는 김건희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신건강을 의학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뭐 심리치료라는 목적으로 인해 갖고 종교적인 면에서 무슨 뭐 참선이니 뭐 대화니 뭐 이런 쪽으로 힐링이니 이런 쪽으로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부 다 사이비 종교들 수익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영수증도 안 나와 이런 사업은 병원 짓거나 무슨 의료기기를 사는 것 같으면 영수증이라도 나오는데 그냥 정신건강원만 수련원만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이 세계은행이 뭐 하는 데냐면, 뭐 쉽게 말해서 불쌍한 나라들한테 돈 이렇게 원조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IMF 왔다 갔죠? 어. 왔는데 아줌마랑 엉뚱한 얘기하고 갔잖아요. 음. 세계은행도 왔다 가요. 그러면 사채업자가 접촉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예금 거들어 오거나 돈이 없어서 고리로 사채 주려고 할 때 만나는 거지. 사실 내가 주머니 빵빵하고 돈 많으면 은행이나 사채업자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그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없는 살림에 우리 지금 뭐 160조가 예산이 빵꾸가 났는데 세금도 뭐 덜 걷고 있고 지금 엉망인데 한국은행에서 나와봐. 땡겨 쓴 게 80조, 세금 못 걷은 게 60조에서 80조인데 근데 이거를 세계은행이 더 내겠다고 얘기한 거는 그럼 세계은행은 우리한테 뭘 줄 것이냐? 아니지, 비밀 계좌를 주는 거지. 공개적으로 내 돈 세탁해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우리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중진국이나 저개발국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돕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금을 출연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해갖고 거기다 집어넣고 국제관례대로 30%삥 뜯는 거죠. 뭐 이거는. 난 그거 말고는 이 정부가 특히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련돼서 벌여왔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지원 안에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거나 대한민국의 서민을 위한 정책 내지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깎으면 깎았지 뭔가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 세계은행 총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의 건설 인프라 디지털 기업 참여가 기대된다. 앞으로 세계은행과 한국이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돈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알아서
당부 처리해 줄게요. 심지어는 지금 당장에 쓸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신용을 담보로 아니면 대한민국의 공기업 자산을 담보로 돈도 꿔줄 수 있어. 하지만 요거 공지 이자니까 1년에 1할 정도 이자 선이자 띄고 나중에 네가 퇴임하더라도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해서 갚는 돈으로 하자. 나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아. 지금 국내 시중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뜯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한국은행에서 80조를 뜯어냈잖아. 시중은행에서 35조를 뜯어냈어요. 폴란드 방산 지원한다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한데 태영도 심지어 그렇게 해갖고 최소 35조에서 60조를 퍼부어 넣어야 저게 부도가 안 나고 견뎌요. 아니, 지금 태영 하나만 살리는데 게다가 정부가 115조가 뭐 그거 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통장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말이잖아. 한국은행에서 땡겨온 거잖아. 은행이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돼. 근데 우리 정부가 할 게 세수 수입밖에 더 있어? 결국 나중에 그 돈 돌려주려면 한전 팔아야 된다는 소리 나올 거야. 그래서 또 민영화 억지로 해야 된다고 밀어붙일 거고. 117조 원이네. 마이너스 통장. 아니 도대체 이 시기에 정신건강, 네가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는 놈인데 이 시기에 세계은행 총재하고 정신건강 동업합시다라고 하는 이따위 회의를 왜 하고 자빠졌냐고. 아니, 저는 우리가 정권을 다시 탈환하더라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고를 얼마나 탕진했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투명하게 계속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적해서 찾아야 돼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이 잣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또 하나의 민낯이 뭐냐면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비자금 환수하거나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역시도 법무부에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 최은순이 10조를 독일은행에 예치를 해놓은 거를 독일 정부가 최순실이 10조를 둘이 명의 계산했을 수도 있어. 10조를 갖다가 해놓은 거를 우리가 잡아서 은행에 동결을 시켜놨어요. 와갖고 갖고 가세요. 그래도 안 가잖아. 안 갖고 오잖아. 왜? 그걸 갖고 들어오면 국고로 반납해야 되니까. 이런 잣 같은 경우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 안에서 돈을 뜯어내다 못해 한국의 신용을 배경으로 해갖고 정신건강 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고 세계은행에 돈 빌린다고 하게 생겼다고. 왜? 올해도 써야 되잖아. 올해도 160조 이상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시켜가면서. 근데 더 이상 한국에서 돈을 구할 데가 없잖아. 재정 수익도 없고 은행에서도 못 빼고 세계은행에서 빚을 내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IMF한테도 아마 비슷한 제안을 했을 거고 세계은행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담보로 뭘 줬을까요? 나는 분명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국가기관의 주식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이라든지 하여튼 국가 자산을 담보로 해갖고 일정 부분 그 보증으로 돈을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거야. 불길합니다. 하여튼 사채업자가 나타나는 순간 일단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가게 이상하게 일수 관련된 그 찌라시가 자꾸 들어오고 사채업자가 드나들기 시작하면은 그 집 얼마 못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정신건강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일이 엄청 커지는데 진짜. 결국 이 사업은 늘 말했지만 김건희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를 밀어줬던 종교계가 계속해서 밀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총선 때도 결집력을 발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런 택도 아닌 엉뚱한 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